세상을 살다 보면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있다. 생각이 깊지 못하거나 남의 선의를 악용하려 드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적을 만들면 나만 손해다. 적을 만들지 않고 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언니, 오늘 집에 있죠? 내가 이따가 잠깐 들릴게요. 점심때 들이닥친 시누이는 정성껏 만들어 놓은 밑반찬을 통째로 들고 갔다. 일주일치 반찬이 사라진 것이다. 가까운 곳에 사는 시누이는 툭하면 쳐들어와 밑반찬을 쓸어 갔다. 더 기가 막힌 건 시누이의 마음 씀씀이였다. 언니, 나한테 반찬 팔아요. 여기 반찬값 놓고 갈게요. 사양하지 말고 받아요. 시누이가 던져놓고 간 봉투, 과연 얼마가 들어 있었을까? 겨우 10,000원짜리 한 장이 달랑 들어 있었다. 어느 명절이었다. 언니, 명절 음식 내 거 먼저 챙겨주는 거 알죠? 명절마다 음식을 싹싹 걷어가는 시누이. 당장 이사를 갈 수도 없고 모르는 척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평생 시누이에게 쥐어뜯기며 살 수도 없고 남편도 사정을 알지만 집안 분위기를 생각하니 뾰족한 대책이 없다.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주말에 또 전화가 걸려왔다. 아니나 다를까 또 시누이였다. 언니, 밑반찬 많이 해놨죠? 그녀는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다. 밑반찬 많이 해놓았다고 생각하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누이가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왜요? 언니도 부족해요? 내가 정말 부족한 것 같긴 해요. 부족하면 안 되는데 저번에 가져간 거 금방 바닥났는데? 그래요? 우리도 바닥났어요. 거짓말, 언니는 반찬 잘 하잖아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이렇게 시누이가 말하는 대로 거울처럼 리듬을 맞춰주자 시누이는 할 말이 없었다. 시누이는 전화를 끊더니 얼마 후 쪼르르 달려왔다. 냉장고를 획 열어보더니 따졌다. 에이, 언니, 반찬 많네요. 반만 가져갈게요. 가져가고 싶죠. 나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가져가면 안 되나요? 그걸 가져가면 난 어떻게 하죠? 어제 30,000원어치 시장을 봐서 온종일 반찬을 만들었어요. 우리 식구가 일주일 동안 먹을 거예요. 그걸 만드느라 아이랑 놀아주지도 못했어요. 그걸 가져가면 또 시장을 봐서 또 온종일 만들어야 해요. 아이랑 놀아주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말을 들은 시누이는 툴툴거리며 그냥 사라졌다. 그 뒤로는 밑반찬을 싹쓸이해 가는 일이 눈에 띄게 뜸해졌다. 어쩌다 시누이가 또 지어 뜯으려 들어도 그녀는 절대 저항하지 않았다. 대신 시누이의 말에 리듬만 맞춰주고 자신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묘사했다. 그랬더니 얼마 후 10년 묵은 시누이의 싹쓸이 습관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가 썼던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상대에게 리듬을 맞춰줌으로써 대화가 호의적으로 흘러가도록 한다.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해
상대가 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 셋째,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물어서 상대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 상대에게 선택을 제시하라. 몇 년 전 대학에서 내 강의를 들었던 여학생이 전화를 걸어왔다. 대학원에 진학해 결혼을 했다고 했다. 남편은 편모스라에서 자란 외아들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집에 전화를 걸어왔다. 남편한테 무슨 반찬을 해주느냐. 남편은 이런 반찬을 잘 먹는다.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가정이 편안하다. 남편이 아침밥은 잘 먹고 출근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매일 하세요. 이젠 잔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뚫려요. 한 번은 점심때 전화가 울렸다. 받을까 말까 한참 망설였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였다. 뭐 하느라 전화를 늦게 받니? 내가 1시간 뒤 친구랑 버스 타고 잠깐 들를 생각이다. 집에 있을 거지? 그날따라 세수도 안 하고 있던 그녀는 혼비백산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다. 불이 나게 슈퍼에 뛰어가 장을 봐왔다.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친구랑 점심을 먹은 시어머니는 떠나면서 한마디 했다. 결혼한 지 벌써 1년이나 지나지 않았니? 반찬이 이게 뭐냐? 저번에 보니 아범 얼굴이 바싹 야위었더라. 집에서 놀면서 뭐하니? 남편 하나는 잘 먹여 출근시켜야지. 시어머니가 떠난 뒤 그녀는 몹시 우울해졌다. 이대로 가다간 앞날이 뻔했다. 결혼한 뒤 공부를 계속해 교수가 되겠다는 꿈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고 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어머니의 비율을 맞춰주며 사는 것일까? 아니면 내 꿈을 추구하는 것일까? 대답은 자명해진다.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홀대하라는 건 절대 아니다. 나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써보라고 했다. 첫째, 시어머니에게 리듬을 맞춰줘. 대화가 긍정적으로 흘러가도록 한다. 둘째,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해 시어머니가 내 시각에서 보도록 한다. 셋째, 시어머니가 거부할 경우 선택을 제시한다. 나는 그녀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우리가 헤어진 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에 철저하게 리듬을 맞춰 주었다. 시어머니가 오늘 남편 반찬은 뭐 해줬니? 하고 물으면 어머님, 제가 오빠한테 무슨 반찬 해줬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아침엔 콩나물국 해줬어요 하고 대답했다. 겨우 콩나물국 먹고 힘이 나겠니? 하고 따지면 겨우 콩나물국 먹고는 힘이 안 날 것 같아 걱정되시죠? 하고 장단을 맞춰 주었다. 요즘 아범이 너무 말랐더라 하고 핀잔하면 오빠가 너무 말라 걱정되시죠? 하고 계속 장단을 맞춰 주었다. 그러다 보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서로 갈등을 빚을 일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또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는 말해도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어머님, 사실은 오빠랑 저랑 결혼 전에 약속했어요. 결혼한 뒤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기로요. 나중에 제가 교수 되면 맞벌이 할 수 있어서 좋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을 것 같아요. 여자가 그런 건 해서 뭐하니? 살림은 뭐가 되니? 남편 밥은 누가 해주고? 어머님 걱정되시죠?
살림은 뭐가 되나, 밥은 누가 하나. 그럼 넌 걱정 안 된단 말이냐? 저도 걱정되죠. 많이 걱정되죠. 걱정되지만 미래를 위해선 더 나은 길이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참아봐야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여전히 굳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아침부터 도서관에 나가서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럼 집은 누가 보고, 집은 누가 보나 걱정되시죠? 그런데 낮에는 비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저녁에 일찍 돌아와 저녁 준비하면 되거든요. 시어머니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럼 내가 아들 집에 오고 싶어도 맘대로 못 온다는 거냐?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스스로 선택할 방법들을 제시했다. 제가 매일 집을 비우는 건 아니에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집에서 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고 싶으시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오시면 돼요. 이틀 가운데 어머님이 맘대로 선택해서 오세요. 시어머니가 또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알았다. 어느 날 방문할지 내가 미리 알려주마. 생각은 물결처럼 흘러간다. 그래서 대화가 물결처럼 흘러가도록 리듬만 맞춰주면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도 그 물결을 타고 흘러갈 수밖에 없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